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탄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머물던 캠프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테러리스트를 뿌리 뽑기 위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 포위 작전을 완료하고 북부에서도 지상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이스라엘은 전투 지역을 떠나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막막할 뿐입니다. يا الله الرحمة من عندك يا الله يا الله من عندك الرحمة يا الله يا الله استشهدوا ناس ودفنوهم في الرمل أهليهم في الرمل فحروا ودفنوهم.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진 하루 동안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가자 전쟁 이후 숨진 사람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고 남은 인질을 석방하라는 제안을 하마스가 거부하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재개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평화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이집트는 휴전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فمعنى ذلك أن الاتفاق أتى أكله في المرحلة الأولى علينا أن نستمر ونذهب إلى المرحلة الثانية للتنفيذ. 이스라엘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다시 시작한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방침에 반대한 정보기관 수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물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위 도중 시민과 경찰이 격렬히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번 주 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이 흑해의 평화로 이어질 거라며 휴전 논의가 무르익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Some real progress, particularly as it affects a Black Sea ceasefire on ships. And from that, you'll naturally gravitate into a full-on shooting ceasefire.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을 경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I simply have said that I just don't see that he wants to take all of Europe. This is a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it was in World War II. In World War II, there was no NATO.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정교회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휴전 협정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푸틴을 신뢰할 수 없다며 휴전 이후 러시아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다국적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 직전까지 러시아의 공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민간 지역을 드론으로 공습해 5살 어린이가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로 미국과 오히려 더 가깝다며 거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토 수장 면전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력 동원을 언급했습니다. We really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It's very important. You know, we have a couple of bases on Greenland already, and we have quite a few soldiers, and maybe you'll see more and more soldiers go there. 그린란드는 2009년 국민투표를 통해 덴마크에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깜짝 1위에 올랐습니다. 점진적인 독립과 미국 편입 반대, 감세와 경제 성장 등을 내세웁니다. We're open for any kind of business, but we are Greenlandic and we will not be bought by any country, the US or another country.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해온 덴마크도 북극 군사력 강화를 위해 3조 원을 지출하겠다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자유연합협정입니다. 미국이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가 어업 중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에 유리합니다. If anyone would sell Greenland, it would be the Greenlanders, and they wouldn't sell it as a piece of property. They might engage in a business arrangement with Trump where he would pay an annual subsidy or something like that. 그러나 이 방안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는 있지만 그린란드의 광대한 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초반에 과도한 요구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점차 수위를 낮춰 원하는 이권을 확보해온 트럼프가 어떤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대학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관중들의 환호 속에 경기장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불 끈진 주먹을 치켜들며 화답했습니다. 경기 관람에는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레슬링 선수 출신인 짐 조던 연방 하원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는 종합격투기 UFC 경기장을 찾았고 취임 후에는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과 나스카 자동차 경주를 참관했습니다. 모두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백인 남성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로 꼽히는 종목들입니다. No matter what side of the fence you sit on politically, you cannot deny that there's almost like this weight that's been lifted off the country right now and this sigh of relief. 미국 언론들은 관중들의 환호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미가 강조되는 경기 현장을 찾아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 호응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성전환자들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스포츠계에 이른바 젠더 이슈 논쟁을 끌어온 것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입니다. We will not allow men to beat up, injure, and cheat our women and our girls. From now on, women's sports will be only for women. 여기다 취임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라는 면에서 자신의 활력을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별세한 프로복싱 헤비급 챔피언 조지 퍼먼에 대해 복싱 역사상 가장 묵직하고 센 펀치를 가졌던 위대한 격투가라고 칭하며 애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인도를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이에 편승해 미국 컴퓨터 통신 산업협회는 한국의 정밀 지도 규제가 불공정 관행이란 의견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구글 등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군사기지 노출 등 안보 문제로 승인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특히 미국 기업이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해 연간 1,912억 원의 매출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비관세 장벽 탓이라고 지적한 만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 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데 이어 상호 관세도 앞둔 중국은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미국 투자 기회 확보를 대가로 전기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80년대 자동차 수출 호조로 갈등을 빚던 일본이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통제해 관세 인상을 막은 전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 등 트럼프가 민감 국가로 지목한 나라들은 상호 관세의 주요 표적인 지저분한 15개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글로벌 CEO들이 만나는 연례 포럼이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폐막한 정치 행사, 양회 분위기를 공유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자리입니다. 리창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관세 전쟁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 충격에 맞서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에 저항해야 한다면서 해외 기업인들의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企业既是全球化的受益者，也应当成为全球化的坚定维护者、推动者。 포럼 측은 단골 손님인 애플 CEO 팀 쿡을 비롯해 해외 재계 참석자 79명의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사직생의 비상경영 의지를 밝힌 이 회장의 경우 2년 만에 베이징 방문입니다. 네, 올해 좀 참석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습니다. 미중 간 고래 싸움에 끼어 말을 아꼈던 이 회장. 이번에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다만 주요 경쟁자이자 고객사인 샤오미의 창업주 레이쥔을 찾아간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28일엔 시진핑 주석이 해외 기업인들과 만날 거로 알려져 이 회장의 참석 여부도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지구 전체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온이 더 오르고 반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2년을 보낸 이후 과학자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라니냐의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난 1월 지구의 기온은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우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La Nina would have tempered that warming slightly, but this was quite a weak La Nina. So you can barely see anything going on. 이상고온의 충격으로 전 세계 해빙 면적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북극의 경우 평년보다 20도 이상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해빙의 면적이 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빙이 감소하면 그만큼 반사하는 태양광의 양이 줄어들어 지구온난화가 더 빨라집니다. 여기에 라니냐가 예상보다 단명해 여름이 오기 전에 소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가을에 발생한 라니냐는 3년가량 지속했습니다. Well, but there's no normal because that implies that we're just going to stay where we are, and we're not. Things are continuing to get worse. For us to stabilize global warming. 누적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교황이 그동안 입원했던 병원 발코니에 휠체어를 타고 손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산소 치료의 여파로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애써서 신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a tutti e vedo questa signora con i fiori gialli e brava. 교황이 사진 공개가 아니라 직접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4일 입원 이후 처음입니다. 쾌유를 빌며 기다리던 신도들은 교황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습니다. I was so happy. It's been a long wait. We've been praying right from the point I heard that he was sick, we started praying. 폐렴으로 입원한 교황은 그동안 4차례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도 병 치레가 잦았지만 이번에는 37일이라는 최장기 입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2달간 휴식과 재활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교황의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인사를 마친 교황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곧바로 바티칸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앞으로도 약물을 더 복용하고 고유량 산소 치료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산행 중 산불을 목격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9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 뒤 바람을 등지고 불보다 아래쪽으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연기가 심할 경우 물 묻힌 손수건이나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을 예방합니다. 대피할 틈이 없어 불에 고립되면 주변의 낙엽이나 가지를 최대한 제거하고 엎드려서 자세를 낮게 유지합니다. 만일 집에 있는데 산불이 다가오면 위급한 경우 몸부터 빨리 피해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상황에선 대피 전에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가스도 차단해둡니다. 또 불이 쉬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두고 가연성 물질은 집에서 최대한 멀리 옮기는 게 좋습니다. 가축을 기른다면 먹이를 충분히 주고 도망갈 수 있게 축사문을 열어두도록 합니다. 대피 안내가 있으면 안내받은 장소로, 없으면 산과 멀리 있는 학교나 마을회관을 찾아갑니다.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이웃이나 119, 112,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산불이 진화된 뒤 귀가했을 때도 집 주변에 불씨나 연기가 보인다면 재발 가능성이 크니까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2020년 처음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규제지역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2년과 비교해 무려 80% 넘게 급감했습니다. 서울 청담동과 대치동, 삼성동 등 나머지 지역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기성 수요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그 효과는 비슷하거나 더 클 전망입니다. 갭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거래량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도 단기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자극을 받은 아파트 가격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군이나 교통 등 강남 지역의 입지적 강점을 쫓는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은 5년 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아파트의 인기는 식지 않은 가운데 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신규 공급은 줄어든 상황. 따라서 이번 규제가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 수요를 퍼뜨리는 풍선 효과만 일으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나 혹은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좀 선행적인 투자 심리의 작동이나 거래 움직임은 당분간 크게 억제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 달여 만에 온탕과 냉탕을 오간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사례처럼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주택시장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내성적인 아이가 신비의 알사탕을 먹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과 나는 게다를 이야기의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일본 제작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위해 작가에게 3고 초려를 했고 결국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도 오르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빵과 알사탕, 샤베트 등 일상적인 음식 소재로 아기자기한 상상을 펼치는 백희나 작가 특유의 이야기가 큰 매력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전환이 되잖아요. 기운이 나고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런 의미가 저는 되게 특별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일상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음식이나 뭐 그런 요리 과정을 이야기에 담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의미도 있고.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볼로냐 라가치상 신인상 대상을 거머쥔 작품입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해에 할아버지가 심은 사과나무에서 빨간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심을 그렸습니다. 한국적인 정서가 묻어나는 이야기와 사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해외 평단의 호평을 끌어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성이나 감정, 사랑이나 그리움, 애틋함, 추억의 이야기, 또 아이들의 미소들의 이야기가 그 필름 카메라의 사진 작업과 어우러져서 그 세계의 독자의 공감을 끌어낸 것 같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우연히 심부름 센터를 찾았다가 냉혹한 킬러로 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야기 전개도 재미있고
곳곳에 한국 사회의 모습까지 잘 묻어나면서 해외 출판사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22개 나라에서 판권 계약 금액만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출판사상 최대 금액이고 넷플릭스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사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들이 작품을 찾을 때 서사가 좀 재미있고 한국 향이 묻어있는 작품을 좀 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되니까 이야기가 재밌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결국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탄탄한 이야기에 한국만의 정서가 묻어나면 작품의 해외 경쟁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의 힘은 작가 개인의 상상력과 함께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야기의 힘은 결국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김환기 작가의 에코 연작입니다. 김환기 작가는 1963년 열린 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명예상을 받은 뒤 8회 때는 특별전을 열어 에코 연작 9점을 포함해 모두 16점을 출품했습니다. 에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김환기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전면점화 시리즈의 태동이 되는 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환기 선생님께서 63년 이후에 뉴욕으로 이주를 하셨을 때부터 작업 양식에 변화가 있으셨는데 그 변화를 아주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창렬 작가가 출품했던 제사 연작 석점 가운데 한 점도 나왔는데 대표작이 된 물방울 시리즈가 나오기 전 단계 화풍을 볼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 명예상을 받은 이응로 작가의 구성 연작과 비엔날레 출품작과 같은 연작으로 추정되는 김종영 조각가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전환점이 된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한 전시입니다. 당시 한국관 커미셔너와 심사위원을 한 김병기 작가의 3주기를 맞아 마련됐는데 참여 작가들의 1960년대와 후반기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당시 비엔날레에는 특별전을 포함해 8명이 출품했는데 출품작은 5편밖에 모으지 못했고 비슷한 시기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아있는 작품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작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 미국 세로토가 시절의 미공개 드로잉 작품을 포함한 말년에 이르는 김병기 작가의 주요 작품 10점도 볼 수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고우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가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공간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흔히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도슨트가 아닌 노래하는 도슨트가 미술관에서 활동했던 경력과 음악적 개인기를 살려 기획한 무대입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고우와의 인연이 계기였습니다. 음악가로 살아가면서 삶의 좀 여러 문제점들이 다가왔을 때 우연히 읽게 된 게 반고우와 태호가 함께 주고받았던 서신을 통해서였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고우의 생각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우가 프랑스 아르레에 머물던 시기에 그린 이 그림은 고우의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 이른바 감정의 초상화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불안한 성격의 상처투성이었던 화가의 격정적인 삶을 따라가며 심리학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을 비롯해 서점가도 고우일색입니다. 피해망상이라든가 또는 모성 애착 또는 모방 욕망 또는 나르시시즘 이러한 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로 이제 상처를 받다가 독립된 주체가 되는데 그때 이제 불안한 어떠한 인격이 어떻게 해서 치유받아서 자기 성장 또 성숙에 이르게 되느냐. 고통받는 예술가의 전형인 고우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작들을 채운 미술관도 넉 달 가까이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공수해온 그림들을 통해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고 깊은 좌절을 겪었던 비온의 화가 고우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연도마다 계속 조금씩 색채나 이런 게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 게 저는 되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변화되는 모습, 그 연도마다의 그 정신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림의 색채의 변화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의 고의 그 힘들었던 삶이나 그런 게 그대로 녹아 있으면서 저희가 보면서도 그때 그 시절로 들어가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게 해줘서 내년에 이제 또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아마 뭐 고의 생가나 삶을 좀 그림들의 실제 장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대학로 대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 뮤지컬도 고우가 동생과 나눈 편지에 담긴 추억들을 서술해가는 무대입니다. 해바라기를 비롯한 작품들은 물론 화가의 암울한 정신세계가 미디어 아트 기술로 살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2차 창작물들까지 스테디셀러가 될 만큼 100년 전 화가 고우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고 맨 처음에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느끼고 좋아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그림을 그린 전후 맥락을 보기 위해서 또 편지도 읽게 되고 또 그림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상황을 알게 되면서 와 굉장히 자기를 솔직하게 감정 드러냈구나. 화폭에 온전히 배어있는 고우의 삶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법을 익히며 치유받고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Tastes like eggs. I can't believe it, but it tastes like eggs. A lot cheaper, okay? This is great. You know, and these are local, so there's no tariffs. The driver will park, the driver takes care of whatever is inside the van, hands it over to the robot, and the robot goes, delivers it, comes back, and they go to the next location. I just felt mind blown. Just can't believe that like a Philadelphia sports team is at my house right now.